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럽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에는 또 따뜻하고 이런 환절기에는 특히 우리 몸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나이에 꼭 필요한 건강관리법과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지혜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천천히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먼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면 좋은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화장실부터 가시죠. 그런데 화장실 가시기 전에 침대나 이불 위에 앉아서 천천히 몸을 깨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면 혈압이 급격히 변해서 어지러움을 느끼실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눈을 뜨시면 누운 채로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하신 다음 그 손으로 얼굴을 부드럽게 쓸어내려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얼굴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둘째,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침대 끝에 앉아서 발목을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이렇게 하면 다리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셋째,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많은 수분을 잃게 되거든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아침 식사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팔을 천천히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해보세요. 10번 정도만 해도 온몸이 개운해집니다.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허리 건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제 아침 식사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침은 황제처럼, 점심은 왕자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옛날 어르신들의 지혜가 담긴 말입니다. 아침 식사는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입맛이 없으시더라도 조금이라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요? 우선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과 뇌가 활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이 좋고 흰빵보다는 통밀빵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섬유질이 많아서 소화도 천천히 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단백질도 중요합니다. 계란 1개, 두부 반모, 생선 1토막.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기 쉬운데 단백질을 잘 섭취하면 근육을 지킬 수 있어요. 야채도 빼놓을 수 없죠. 김치, 나물, 샐러드. 뭐든 좋습니다. 야채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식사는 천천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밥을 급하게 먹지만 우리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최소한 20번은 씹으세요.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도 잘 흡수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바로 눕거나 무리한 활동은
피하시고 가볍게 걷거나 설거지 같은 가벼운 집안일을 하시면 좋습니다. 운동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걷기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게 걷기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나 걸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흔히 하루 10,000보를 걸으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하세요. 하루 2,000보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1,000보씩 늘려가는 겁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걸을 때는 올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은 전방 10m 정도를 바라보세요.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 주시고요. 발은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발가락으로 밀어내듯이 걷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발이 정말 중요합니다. 편한 운동화를 신으세요. 밑창이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무른 것보다는 적당히 쿠션이 있는 게 좋습니다. 걷기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후 30분 뒤나 저녁 식사 전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공원이나 산책로를 걷는 게 좋고 날씨가 안 좋으면 실내에서 큰 마트나 백화점을 걷는 것도 방법입니다. 걸으면서 이웃과 인사도 나누고 자연도 감상하고 계절의 변화도 느껴보세요. 이렇게 하면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좋아집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걷기 친구를 만드세요. 혼자 걷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걸으면 훨씬 즐겁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머리 건강, 두뇌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나이가 들면 자꾸 깜빡깜빡한다고들 하시죠? 이게 당연한 노화 현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두뇌 건강을 위해서는 계속 머리를 써야 합니다. 쓰지 않으면 녹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머리를 쓰면 좋을까요? 첫째, 독서입니다. 신문이든 책이든 뭐든 좋으니 읽으세요. 글을 읽으면 뇌가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요즘은 도서관에서 큰 글씨책도 많이 비치해 놨습니다. 눈이 불편하시면 그런 책을 찾아보세요. 둘째, 글쓰기나 일기 쓰기도 좋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느낀 점을 간단하게라도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좋은 추억도 됩니다. 셋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겁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외국어를 배우거나 나이가 들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요즘은 동네마다 복지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다양한 강좌를 무료로 열어줍니다. 찾아보시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넷째, 게임도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하는 간단한 퍼즐 게임이나 가족들과 하는 화투, 장기, 바둑 이런 것들이 모두 두뇌 활동에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겁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도 떨고 자녀들과 전화도 자주 하고 손주들과도 많이 놀아주세요. 사람과의 교류가 두뇌 건강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들 하시는데
그래도 하루 7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잘 자야 다음날 활기차게 보낼 수 있고 면역력도 유지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이루신다고 하소연하시죠. 불면증을 해결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이라고 늦게까지 자면 생체 리듬이 깨집니다. 둘째, 낮잠을 너무 많이 주무시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주무세요. 셋째, 저녁 식사는 자기 3시간 전에 끝내시고 카페인이든 커피나 녹차는 오후 3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넷째,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섯째,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족욕을 하시면 좋습니다. 몸이 이완되면서 잠이 잘 옵니다. 여섯째,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세요.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지 마시고 오직 잠잘 때만 침대를 사용하세요. 그래도 잠이 안 오시면 억지로 누워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서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다가 졸릴 때 다시 누우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한두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